네, 안녕하십니까. 네, 면접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유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모이셨네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1차 좋은 결과 내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1차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1차가 끝나고 나니까 어제까지는 참 기분 좋으셨는데 오늘부터 고민거리가 이제 쌓이신 겁니다. 네. 근데 이 고민거리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셨던 공부 방식을 1차 때는 필기로 하셨다고 하면 손끝에서 나왔다고 하면 2차는 이제 입에서 그리고 자세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됩니다. 표현의 방식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익숙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셨을 때 방식 자체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해결을 해왔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현업에서 계시면서도. 실제 이제 강의를 하신다든지 어떤 이제 PT를 하시면서 제3자한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설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 이제 준비하시는 토목식용기술사 2차 면접의 방식은 그걸 대화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손끝이 아니고 자세와 말로 표현을 한다는 거. 그 방식만 바뀌는 거지 너무나 다른 공부 방식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걱정거리를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면접, 그 2차 면접 대비한 그 이 프린트물 보여드린 거 보시면 강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면접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그 1차 필기에 합격하셨던 그 합격 수기를 작성해서 그 학원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합격 수기를 수신을 하고 난 다음에 학원에서 메일로 다시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2차 면접방 거기 비밀번호를 메일로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 수기를 그렇게 쓰고 싶었던 합격 수기 지금 쓰시면 됩니다. 합격 수기 쓰셔서 홈페이지 우리 학원에 보내주시면 그 홈페이지에 중간에 오른쪽 중간에 2차 면접방이 있거든요. 거기 2차 면접방에는 그 전에 면접을 보셨던 분들의 사례 그리고 자료 각종 자료 그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해서 결과를 내셨던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셨던 하시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또 고민에 많이 빠져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합격 수기를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 카드는 이게 지금 저희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기본 과정은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께는 이제 기본 과정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이력 카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셨을 때 이거는 기본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 과정이신 분들은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한번 첨삭을 해서 다시 리턴을 해드리는 게 기본 과정이고요. 심화 과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면접 밴드가 있습니다. 2차 면접 대비 면접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로 이제 오늘 등록을 하시면 밴드로 다시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초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이력 카드를 올려주세요. 밴드에 올려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첨삭을 해드리고 또 혹시 수정사항이 있으면 제가 직접 또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방향을 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이력 카드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그 전차에 공부하셨던 분들의 이력 카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신상 명세는 다 빠져 있는 거고 각 공종별로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시공사, 설계사, 감리 쪽에 계신 분들의 이력 카드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걸 참고를 하셔서 이력 카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밴드에 이제 면접 준비하는 각종 이제 자료들을 또 올려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슈되는 자료들은 그 전에 또 몇 가지가 좀 올라와 있으니까 그 면접 밴드를 활용하시면 공부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접을 이제 준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 이제 숙지가 돼 있으신 상태인데 지금은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경력 사항의 범위 내에서 공부를 우선 하시고 그 다음 확장을 하시는 건데 그 확장을 할 때는 여기 이번에는 등록을 하시면 심화과정에는 신경수 원장님께서 그 분류 강의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분류와 흐름 강의가 있는데 그걸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동영상 오픈을 해드리면 그걸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시면 각 공종별로 기본 공종부터 전문 공종이랑 다 분류를 쭉 강의를 해두신 게 있으니까 그 분류를 익히시면 그게 현장에 실제 면접장에 갔을 때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는 그 분류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물어보면 만약에 뭐의 종류를 물어봤을 때 종류를 앞에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분류를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답변 방식은 유형에 맞춰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너무 깊게 1차 때처럼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경력사항에 맞는 전문 공종 그리고 기본 공종은 무조건 콘크리트부터 해서 기본 공종은 숙지를 하시는데 이걸 분류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분류만 알아도 필기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분류만 알고 그 종류만 알아도 그 종류에 관련돼 있는 시공, 순서, 절차, 시공시 유의사항까지 끌고 왔었는데 그 분류가 입에서 안 떨어지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분류 강의와 흐름 강의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시면서 익히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또 아직 감이 있으시니까 몇 번만 보셔도 금방 익히실 겁니다. 그 감각 유지를 면접 직전까지 하시기에는 활용하기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 외에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또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강의를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심화과정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전 면접을 2회를 실시를 합니다. 자, 9월 26일 날 일요일 날 지금 시간은 오전 9시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참여하실 분들에 맞춰서 시간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우선은 이제 아침 9시에 시작하는 걸로 9월 26일 일요일 그리고 10월 3일 일요일 2회차에 오프라인 실전 면접을 진행을 할 겁니다. 1회차 때는 그 면접관 저를 포함한 면접관 3명이서 10에서 15분 내외 질문을 진행할 겁니다. 이력 카드를 작성해 주신 거 주시면 그걸 가지고 실전에서 하는 면접처럼 저희가 직접 대면으로 실전 면접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직접 진행해서 또 실전 면접을 또 할 겁니다. 그렇게 2회차에 실전 면접을 하시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그 전차 지금 124회 때 실전 면접에 참여하셨던 2회차 다 참여하셨던 분들은 100% 다 합격하셨습니다. 네. 다 합격하셨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반복의 연습. 계속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같이 한 강의실에서 다른 분들이 답변하신 거를 보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아, 저 사람 태도가 뭐가 잘못됐다. 답변이 조금 부정확한데 왜 답변을 저렇게 하지? 그걸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를.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실전 면접 하시면 영상 촬영을 해서 밴드에 바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전체 영상을 여러분들 다 촬영했던 영상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답변하셨던 거를 보시면서 특유의 그런 버릇이나 그런 것들 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황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보시면서 많이 느끼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좀 창피해하세요. 네. 근데 2번 창피하고 합격하시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네. 그거 창피한 것 때문에 참여 안 해서 떨어지실 겁니까? 답은 명확하잖아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장담 않고 합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십니다. 네. 그 실전 면접을 하시는 것과 안 하신 거는 결과로서 나타났고요. 네. 바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차에 합격하셨던 분들 영상 그 실전 면접 했던 것도 영상도 그 밴드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밴드를 활용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등록을 하시면 면접 교재를 바로 데스크에서 드릴 거거든요. 책자를 보시면 그 기존에 실전 면접 때 그런 질문과 그 답변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책에 수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서 공부 방법을 다시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 강좌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실전 면접은 혹시 이제 스케줄을 조정을 하셔야 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참여하실 분들은 그 9월 26일과 10월 3일 날 한번 하시고요. 그 날짜를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 저번 차에 실전 면접을 참여를 안 하시고 등록을 하시고 실전 면접 참여 안 하시면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분들은 제가 합격하실 때까지 6번 다 보시면 안 되고요. 2번째까지는 어떻게든 제가 합격하실 때까지 케어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은 제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 강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차에 1차 합격하신 분들이 총 109명이시죠. 109분. 그리고 저번 차에 불합격하신 분들이 그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39명이 불합격을 했습니다. 약 한 3년 차, 4년 차의 그 합격률을 보면 한 60%에서 70% 사이 그 정도 합격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과 지난차에 39명 불합격하신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에 148명이 응시를 할 예정입니다. 148명이요. 그럼 거기에서 60% 안에 내가 들 거냐, 들지 못할 거냐, 무조건 드셔야죠. 네, 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총 148명의 응시자가 있고, 그리고 면접 장소는 아직 지금 등록이 내일부터 등록이시니까 등록을 하시면 면접 장소가 공지가 됩니다. 저번 차 123회차에 124회차에 그때는 그 휘경동에 있는 그 산업인력공단 그 서울지사 쪽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전차는 그 뚝섬역에 있는 동부국가 자격시험장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가 좀 협소해서 124회 때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서울지사 쪽에서 계속 했었는데 저번 차만 그게 동부 국가자격시험장에서 했었는데 그게 다시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픈이 되면 바로 이제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험 장소는 그쪽에서 할 걸로 우선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루의 타임은 세 타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9시 반 타임, 12시 반 타임, 3시 반 타임. 세 타임으로 한 부스당 약 4명에서 5명 정도의 응시자가 배정이 되고요. 부스별로. 그리고 하루의 부스가 이제 148명을 다 치르려면 계산해 보시면 대략 나오잖아요. 한 3, 4일에 하루에 6, 7부스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한 3, 4일 정도에 다 응시를 할 수 있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타임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접수하실 때. 그러니까 회사 스케줄 보시면서 시험이
여러분들 그 시간 타임별로 빨리 응시를 하시면 바로 마감이 되니까 네, 먼저 접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접수를 하실 때 이력 카드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접수할 때 바로. 근데 그때는 내용을 다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현장명만 몇 개만 쓰시고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퍼펙트하게 다 안 적어도 되니까 몇 개 내용만 적으세요. 그리고 이력 카드는 그 다음에 준비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시험 기간 일정은 면접 접수가 이제 9월 16일까지죠. 내일부터 9월 16일 목요일까지고, 시험은 10월 16일에서 10월 26일까지 총 열흘간인데 11일간인데 여기서 지금 시간은 내일 접수하시면 그 날짜가 딱 정해질 겁니다. 네, 그 시간은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 이력카드 수정 기간은 10월 11일, 그러니까 그 면접 시험 5일 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력카드는. 근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124회 때 면접 이틀 전에 저한테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교수님이 이력카드를 제가 처음에 접수할 때 현장면만 쓰고 수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수정 안 되나요? 그렇게 연락이 오신 분이 계셨어요. 실제. 이틀 남았는데. 그 마감이 다 끝났죠. 끝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실전 면접에도 참여를 하시면서 계속 수정을 하셨던 건데 그걸 그 사이트에서는 내용을 다 입력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부랴부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냐. 우선 면접관들 앞에 가면 면접관들은 다 이력카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이력카드를 보면 만약 물어본다. 만약 이 내용이 왜 이거밖에 없냐라고 혹시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먼저 면접관들한테 양해를 구해라. 내가 그 작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숙지가 좀 안 돼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을 해서 제가 지금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해라. 합격은 하셨어요. 다행히 합격은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하시면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어떻게든 설명을 할 수 있게 면접장에서 면접관들한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답변을 면접관들이 물어볼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자료 자체를 제공을 안 하면 면접관들이 뭘 물어보겠습니까? 면접관들이 문제들을 자신들이 다 뽑아오세요. 세 분의 면접관 다 뽑아오셔서 다른 그 질문자들하고 겹치지 않게 물어봐라. 네, 그렇게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이력카드 내용의 범위를 좁혀서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다른 걸 물어봤을 때는 이건 당락이 확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내일 접수하실 때는 현장명만 몇 개 써서 접수 먼저 하시라. 그리고 수정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마감을 실전 면접 전 그 금요일까지 9월 24일까지 이력카드는 수정을 안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명절 때 이제 추석 때 오늘부터 해서 작성을 하시면서 그걸 끝내셔야 돼요. 네. 끝내고 그거에 대한 수정보다는 이제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조금 더 확장하는 그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이력카드만 끼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시니까 이력카드를 빨리 작성을 하시고, 만약에 그 방향을 못 잡으신다고 하면 저랑 상의를 하시면서 수정을 해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우를 범하시는 순간 진짜 합격하시는데 진짜 힘드십니다. 그러지 마시라. 네,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건 숙지를 좀 하셔서 10월 11일까지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9월 24일까지 마감을 해서 제가 다 첨삭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작성 완료해 주시는 그런 스케줄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장소하고 이 접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면접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산업인력공단 서울지사를 예를 들어보면 그 건물이 이제 5층 건물인데 5층에 이제 대강당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코로나 전에는 대면 면접을 다 했었습니다. 대면 면접 스타일은 우리가 취업 박람회 하면 책상 하나 놓고 면접관들이 있고 의자 하나 놓고 이렇게 앉아서 답변하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입니다. 부스가 다 천으로 칸막이가 다 돼 있고 근데 큰 강당 안에서 부스가 열 몇 개가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다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부스별로 이제 배정을 해서 1번 부스, 2번 부스, 3번 부스 쭉 나눠지면 거기서 가서 이제 답변하는데 실제 이제 대면 면접할 때는 좀 이제 그런 정신이 없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5층에서 대기를 하시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수험편을 받으시거든요. 부스 수험 번호를 만약 1-1번, 1-2번, 1-3번 수험 번호를 다 이제 명찰을 차시고 대기를 하시다가 지하 1층에 이제 개별 부스가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개별 부스로 배정을 받으세요. 5층에 대기해서 한 30분 전에 지하로 내려가시고 지하 1층에 각각 그 개별 부스로 배정을 받으시면 그 부스에서 한 50인치 정도 되는 큰 그 모니터가 있고요. 면접관들은 따로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모니터로 보고 이제 면접 이 당사자들께서도 TV 모니터로 보시면서 그 모니터에는 자신의 모습이 밑에 이제 하단에 보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있고 책상 놓여 있고 거기서 이제 앉아서 약 20분 동안 답변을 하시는 방식이십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소리는 잘 들리는데 지난차하고 그 전 지난차 회차에서 그러니까 마이크 소음이 너무 많이 들려서 면접관들이 뭘 물어보는지를 잘 못 듣는 경우가 몇 개 부스에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 면접 진행자들이 그 부스 안에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린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컴플레인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집중하시고 혹시나 진짜 못 알아먹겠다고 하면 다시 면접관들한테 지금 상황이 좀 잘 안 들리는 상황인데 혹시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유도를 답변하시는 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비대면이다 보니까 또 모니터를 보려고 하는 거 서로 직접 눈을 보면서 답변을 하는 것과 또 모니터를 하다 보면 부담은 좀 적으세요. 네, 실제 부담은 좀 많이 적으세요. 그리고 진짜 면접관들 다음에 보실 분들 없으시니까 네, 내 인생에 저 사람 내가 오늘 보고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 긴장감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답변에 진짜 50%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긴장감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설명을 하면서 내가 그 방식을 답변의 방향을 내가 리드해서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건 또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답변 방식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면접관 3인의 시간은 20분이 주어지고 타이머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타이머가 울리면 끝나는 겁니다. 네. 시간은 20분씩. 그리고 합격 점수는 그 세 분의 면접관의 이제 평균 점수 60점인데 구성은 좌장은 이제 학교 교수님들이 좌장을 대부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설계사의 그런 임원분들 그리고 이제 시공사의 임원분들 이렇게 총 3명이 구성이 되는 건데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하냐?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필기시험처럼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평가지에다가 개별적으로 점수를 넣어서 그걸 합산해서 평균 60점 이상으로 나오는 겉으로 보여지는 건 그거에 맞는데요. 근데 실제는 그게 개별적으로 다 적고 난 다음에 합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면접자가 답변을 하고 20분이 끝나면 나가잖아요. 나가면 3명이서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 어떻냐? 저 사람 합격해도 될까요, 말까요? 서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3명의 면접관 중에 1명이라도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합격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합격자를 확정을 지면 점수를 거의 60점에서 불합격자는 50점 밑으로 다 대부분 점수를 주고 합격자는 60점 이상으로, 그래서 67점, 70점 막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실제 점수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평가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다 보면 한 3회차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이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 면접관 중에 모르고 이제 들어갔는데 한 명이 내가 아는 지인이 있었던 거예요. 공직에 계신 분이니까 설계사에 알던 분을 이제 부스에 이제 앉아 있는 걸 보고 이제 아는 체를 못 하니까요. 보면 아니까. 그래서 당신은 안도를 했대요. 답변을 막 했는데 결과는 떨어지셨어요. 왜 떨어지셨을까요? 한 사람은 오케이가 됐는데 한 사람이 그분의 자세를, 그러니까 그분도 퇴직을 하셨어요. 30년 넘게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인데 경력을 어마어마하게 30년 넘으시면 뭐 할 거 안 할 거 다 해보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어떤 자세 그리고 그분의 방식, 답변 방식 그런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저 사람 절대 합격하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아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을 안 왔는데도 떨어지셨어요. 네. 절대 산술 평균으로 60점 이상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끝난다. 네. 당락은 그 자리에서 끝난다. 뭐 3명이서 합격지 그 채점표 넣어서 다 모아서 인력공단에서 모아서 평균으로 합산 그렇게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 세 사람이 어떤 걸 물어보고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를 빨리 그 순간에 캐치를 해서 답변을 내가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 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 그러면 뭐 3분의 면접관들을 혹시 섭외?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부수가 한 7, 8개 됩니다. 그럼 3명씩 들어가잖아요. 7, 8개 3명씩 그리고 3일 동안 한다고 보시면 섭외가 안 됩니다. 하신다고 해도 섭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부스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없을 뿐더러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혹시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는 조금 접어주시라. 네. 평가 방식은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 심적 면접, 그러니까 심적의 그 면접 부담은 왜 부담이 안 되시겠습니까? 부담이 당연히 되죠. 첫 시험이고 내가 누구한테 대화를 하면서 평가를 받는 방식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 한다든지 어떤 회의를 하신다고 하면 내가 주가 되고 메인이 돼서 답변을 하시지 누가 나한테 진짜 취업장에서 면접장에서 취업을 위한 면접과는 또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면접 방식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를 해가시면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방식들은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그걸 가시시고 이제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의 이제 자세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안 좋은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사례. 네. 그럼 그거와 반대되는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 어떤 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58년생이셨는데요. 올해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2회차 만에 합격을 하셨는데 첫 번째에 떨어질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고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다가 본인이 갑자기 목이 마르더래요. 그래서 부스 문을 열고 나가서 물을 마시고 들어오셨대요. 아,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게 갑자기 목이 너무 말라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입이 쩍쩍 마르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나가서 물 마시고 오셨대요. 아유, 선배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공직에 계신 분인데 그분 스타일이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왜 그 가르치려고 하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 면접관들 세 분들은 그분들은 그 업계에서도 내노라 하시는 분들,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하신 분이시겠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말투가 있으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면접관들이? 당신은 그 면접자한테 가르치고 갖고 뭔가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자질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말투가 기분이 나쁘죠. 면접관들 입장에서 보면. 떨어지셨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셔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신 거야, 이게. 남이 안 봐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공직의 특성상, 그렇죠? 남이 얘기해 주는 걸 듣고 그걸 가지고 내가 평가를 하는 입장이지 내가 평가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으신 거죠. 실제 현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가 있으신 겁니다. 제가 안 좋은 사례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세에 대한 중요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세. 그럼 평가의 항목이 뭐냐? 평가의 항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실무 능력하고 실무 능력 및 응용 능력입니다. 두 번째, 현장 전문 지식입니다. 세 번째가 경영관리 및 지도 감독 능력입니다. 세 가지. 평가 항목은. 평가 항목은 있어요. 평가 항목은 있어서 그 항목에 맞춰서 점수를 주고 그 점수가 60점이 넘는 평가를 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 점수는 이렇게 뭐 실무 능력 및 응용 능력, 현장 전문 지식, 그리고 경영 관리 및 지도 감독, 이게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라고 혹시 보시나요? 정량적으로? 이건 정량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면접관들의 정성적인 평가 방식인 겁니다. 면접관들의. 그래서 뭐 이 점수가 뭐 3개 항목 중에 그럼 33%씩 점수를 배정을 해서 이 점수의 항목을 다 나눠서 필기 그 점수 채점하듯이 문제별로 점수를 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산수평균 60점이 나와서 합격.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참 모호하죠. 항목 자체가. 3가지 항목이 참 모호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실무 능력 및 응용 능력은 뭐냐? 실무 능력이니까 실제 현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이력사항이겠죠. 내가 그러면 실제 실무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실제 어떻게 대응을 했다. 그 실무에 대한 사례로 풀어가면 답변에 문제는 없겠죠. 네. 그 전문 지식, 현장의 전문 지식. 현장 전문 지식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분야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도로, 철도, 항만, 뭐 하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범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것들은. 20년 한다고 20년 동안 현장을 몇 개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뭘로 평가한다? 이력카드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력카드로. 그런 전문 지식이 이력카드에 내 경험치가 얼마나 녹아들어가 있고 그 녹아들어 있는 것들을 면접관들이 궁금하게 만드는 이력카드를 작성을 하시면 그걸 이제 우리는 면접관들이 궁금해한 것들을 답변해가면서 20분을 내가 채우면 되는 겁니다. 20분을. 그게 내가 시간을 리드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면접관들이 준비해온 문제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신다. 그럼 면접관들이 다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다짐, 다시잖아요. 다짐과 안밀에 대한 비교를 물어봤습니다. 다짐과 안밀, 뭐 이론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워낙 잘 아시니까
제가 다른 내용을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짐에 대한 정의와 안밀에 대한 정의를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답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답변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짐의 정의와 안밀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말로 답변하시면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시간이 1분 정도, 1분도 안 걸리실 겁니다. 그걸 구술로 답변하시면 1분에 만약 1분에 한 문제라고 하면 20문제를 답변하셔야 되는데 20문제 답변하시다가 절반도 답변 못 하십니다. 면접관들이 질문지를 가져온 걸 답변 못 하십니다.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 다짐과 안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럼 다짐의 정의, 안밀의 정의를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경험한 현장에 다짐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철도 현장을 경험을 하셨다 그러면 철도 노반에 대한 다짐, 노체 노상에 대한 다짐, 그걸 끌고 오시는 거예요. 택지를 하셨다. 택지에 대한 다짐, 중로, 소로, 대로, 거기에 대한 도로 다짐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많이 하셨던 암버럭 다짐, 성토 다짐 다 하셨잖아요. 그걸 내용들을 끌고 와서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해왔다라는 걸 설명을 하시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편적인 내용들로만 이력 카드를 그런 현장명만 놓고 단편적인 내용들만 썼을 때는 내가 리드가 아니고 리드를 당하는 거거든요. 20분 동안 멘탈이 완전 나가십니다. 무슨 질문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십니다. 나오면 면접 딱 나오는 순간 뭐 물어봤지? 내가 뭐 답변했지? 그 혼돈에 빠지시는 혼돈에. 그런 답변 방식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전문 지식에 대한 이력 카드를 얼마나 잘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 중요도는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관리 및 지도 감독 능력. 우리는 토목 시공 기술사라는 최고의 엔지니어라는 걸 입증을 하기 위한 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공법적인 거, 뭐 시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능력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공사 감독관, 그리고 현장 소장, 그리고 책임 감리 단장 그 위치에 계셨을 때 현장 관리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마인드로 진행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경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장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방식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경영관리 능력이 있냐, 현장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아니면 그 문제를 내가 대처를 해서 사전에 대처해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나이가 많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는 않,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드리죠. 어느 정도 선배님 진짜 경력 많으시네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단편적인 것만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근 그 질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기술사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국기술사회 그 구글 크롬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기술사 윤리 강령 이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4장짜리 파일이 나오는데 이걸 물어보세요. 기술사 윤리 강령이 뭐냐? 그걸 이제 실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면접관들이. 그럼 여기에 있는 걸 좀 읽어드리자면 뭐냐면 총 6가지가 있는데 국민의 안전, 보건, 복지와 환경의 보전, 자긍심과 직무 능력, 정직 성실, 공평성, 그리고 사명감과 품위 유지, 신뢰와 협동,
비밀의 보존 유지. 총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항목이 기술적인 능력을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술자로서 가져야 될 소양을 얘기를 한 겁니다. 기술자로서. 그리고 그 기술자 중에 최고 레벨인 기술사가 가져야 될 역량을, 자질을 여기서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걸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면접장에서는. 면접관들이. 오로지 이론적인 내용을 아냐 모르냐 따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진짜 내가 왜 기술사를 취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기술사가 목표가 뭔지, 앞으로 내가 뭐 어떤 기술자가 돼야 될지를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보셨죠? 보신 적 없으시죠? 이제는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보시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면접장에서 실제 물어보는 평가 방식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되는 거니까 너무 또 제가 막 설명을 드렸더니 눈빛이 막 걱정거리가 또 한가득 또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이제 면접장에서 이제 해야 될 자세, 자세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면접은 겉으로 보여진 것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면접은. 네. 그래서 우선 옷부터 좀 꼭 타이는 하시고요. 그 안에 와이셔츠 긴팔을 입으시고, 될 수 있으면 그 톤을 권색이나 검정색 톤으로 입으셔서 의상은 좀 너무 튀지 않게 입으시길 바라고요. 그런 뭐 은갈치 진짜 경망된 그런 의상은 입으시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계세요. 그냥 노타이에 콤비 자켓 입고 오신 분도 계시긴 하는데, 왜 이건 상대방에 대한 내가 예의거든요. 예의를 의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도 이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5번을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전 면접 참여 안 하고 5번 떨어지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유선상으로 누가 이제 연락이 와서 좀 도움 좀 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해서 제가 이제 같이 미팅을 해서 하자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 그 사람 딱 봤는데 5번에 떨어지는 이유를 바로 알겠었어요. 말도 한마디 안 해봤는데. 왜 그랬냐면 파마를 했어요. 파마를 웨이브 파마가 아니고 진짜 뽀글뽀글 파마를 하셨어요. 그것도 본사에 근무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설계사에. 그 감리본부에. 보고 사람 자체가 기술사라고 하면 서로 대화를 하고 뭐 영업도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소양이 있잖아요. 근데 보는 순간 외모가 너무 아닌 거예요. 외모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게 보여인 거예요. 떨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오늘 가서 미장원 가서 머리 자르고 머리 피라고 진짜 그 다음에 합격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고 면접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나 떨어지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들어가시는 건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상, 외모, 헤어에 대한 좀 정리정돈 잘 하시고, 그리고 좀 뭐 흰머리가 있으시다고 해서 뭐 염색하지 마시고 좀 겉으로 보이시기에 좀 고생했다 그런 게 좀 보이시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세인데요. 자세는 의자에 이제 각 부스에 이제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시면 앞에 책상이 놓여 있고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크게 먼저 인사를 하세요. 이건 인사를 자주 하셔야 돼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크게 인사를 하시면 마이크에 이제 좀 떨어져 있지만 들릴 겁니다. 그러면 하시고 앉기 전에 책상 옆에 이제 의자 옆에서 인사를 또 거의 45도 이상은 저 면접관들한테 보든 안 보든 이건 보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인사 크게 하시고 네
45도 이상 허리 굽히시면서 인사 크게 하시고 서 있다가 앉으세요 하면 앉으시는 거예요. 가자마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빨리 답변 주세요. 그 자세가 아니고 저는 면접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경외로운 경외심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답변 다 끝나면 일어서서 또 인사하시고 나오면서 문 열기 전에 나오시기 전에 또 인사하시고 인사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네. 저번 차에 실전 면접 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앞에 이제 책상에 A4지랑 펜을 둬요. 그러면 질문을 하는데 그분은 질문을 막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꾸부정하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질문하시는 거 지금 적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게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표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예의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듣지도 않고 자기가 이걸 써가는 뭔가 낙서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은 안 되셨어요. 그만큼 자세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앉으면 그 의자 그 뒤에 등받이에 허리 대지 마시고 꼿꼿이 세우시고 이제 주먹을 가볍게 쥐시면서 무릎에 앉으시고 그러시면서 답변을 하시면 되고 너무 이제 경직되시면은 또 답변이 몸이 경직되면 말도 경직되게 나오거든요. 자세를 바른 자세로 앉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당황하고 답변을 못하다 보면 이제 특유의 제스처가 나옵니다. 한숨을 쉬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한숨 쉬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답변을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하시고 한숨만 쉬시는 분도 계시고 고개 숙이시고 머리 긁고 몸을 막 베베 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건 내가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겉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태도로서. 신뢰가 안 가는 모습이거든요. 면접관들이 봤을 때. 실전 면접에서 아까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자세에 대한 거는 계속 몸을 태도를 보정을 해가시면 되니까 그건 이제 고쳐가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 고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으셔서 제가 실전 면접할 때도 계속 자세에 대한 자세가 조금 혹시나 부정확하고 올바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계속 잔소리를 좀 많이 해서 그걸 이제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 사람이 이 목소리에 대한 톤, 그리고 목소리에 대한 이 말의 빠르기, 속도, 크기 이게 또 상대방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거든요.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로가 이제 대화하는 그 소리는 다 잘 들리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크게 답변을 하시고 또박또박 답변을 하시는 이제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뭔가 웅얼웅얼거리고 답변도 너무 빠르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이제 고쳐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신뢰도가 너무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도거든요. 태도를 계속 어떻게 남들이 면접관들이 봤을 때 신뢰 있는 모습, 외모, 자세, 목소리로 내 신뢰를 높일 것이냐. 그걸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나면 합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누군가는 지적을 해주고 바꾸면 되고요. 영상도 집에서 영상을 많이 찍어보세요. 그 거울 보시고 거울 앞에 앉아서 본인 자세 한번 체크하시고 그 영상 찍어서 리플레이해서 보시고 가족들한테 또 한번 주세요. 질문지 주면서 한번 물어보라고. 네. 그러면 기술적인 내용들은 제3자는 모르더라도 이 사람의 자세가 잘 됐다 못 됐다라는 바로 판단을 해줄 수 있으니까 보여주시라는 거. 내 자세를, 내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답변을 하시라는 거.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다 되신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내용들은 이걸 숙지를 하시면서 이제 받고 가시면 되니까 너무 많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에 이제 이력카드 작성에 대한 내용들을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